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센 부동산 플러스 김보람입니다. 모처럼 날씨 걱정이 없는 하루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퇴근길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공기가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여보로 챙기시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플러스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알짜 부동산 매물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78-4747번이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함께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1부 순서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에 4.13 총선이 끝났습니다. 정말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책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참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요. 이번에 여소야대로 편성이 되었죠. 이번 정치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 시간 조금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 무슨 시간인가요? 소액 투자로 부자되기 시간이죠. 부자되기 시간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부자되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식강 오늘도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강은 역시나 부동산 특가 사례로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10-2강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할지 정말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강 시간 소액 투자로 화끈한 매물 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연령층을 조금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연세에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50이 넘다 보니까 깜박깜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편안하게 꼭 집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마 이심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화끈한 매물도 꼭 집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봤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례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남들은 이러더라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저는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유치원을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유치원을 하고 미술학원도 같이 했었는데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매일 아이들 늘 때마다 유치원 늘리다 보니까 번 돈을 꼬라박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벌고 남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 정리하게 되었죠. 건물주도 잘못 만난 탓도 있겠고요. 뭐 내 탓도 네 탓도 나중에는 아닌 게 더 좋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바로 부동산 투자였고 그 부동산 투자가 제일 잘못됐던 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바로 현대 압구정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강북에 살 때 현대 압구정 아파트 주변에 가면 왜 이렇게 주눅이 드는지 저 자신도 어머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주눅이 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주눅이 들었던 곳을 제가 살게 되었고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입니다. 누구나 용기를 내고 또 투자해보시고 해보신 분이 또 해보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스스로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앤다면 그게 바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리해서 벌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멘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본 사람, 옆에 이웃에 두거나 어떤 전문가를 옆에 둔다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운을 가져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한 저 유치원 그만두고 500만 원을 시작한 저도 있고요. 여러분은
설상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쌈짓돈,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까, 어떤 걸 하면 좋지 하시는 분들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 행운을 얻어가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부동산 투자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누구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얼마 전까지는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2007년의 데자뷰입니다. 2017년 말까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뉴스 굉장히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도 될 곳은 되더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보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옥석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못하면 남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오히려 운을 가져가는 거겠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북이 빈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는 정말 부어티나고 귀하고 누구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천박하게 사는 그런 상황이 인맥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 TV 시청, 부동산 TV 시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운을 얻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텝 바이 스텝인데 한 걸음을 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고잡이라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득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누누이 이 시간 팁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요. 결론은 제가 했던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팁으로는 정부 정책에 편승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2006년 전에 2003년부터 뉴타운에 접근할 때 바로 그게 서울시장 정부 정책에 편승했던 거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안 오른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뉴타운 정책에 의해서 지하에 살던 사람들도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고 500만 원을 갖고 있던 사람도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뚝딱 알아서 해맑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정부 정책에 편승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5년 이후로 노무현 정권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을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동산이 하루 자면 또 오르고 하루 자면 또 오르고 널뛰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이 주춤하게 됐는데 이것 또한 정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4.13 총선이 있었죠. 바로 20대 국회가 열리는 날이 개원하는 날이 6월 5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당으로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 하면 분명한 거는 양적 완화, 그 다음에 금리를 더 낮출 거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편성은 여소야대로 되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에 국민의당이 어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야당이 무엇을 공약을 했는지 4.13 총선에서 무엇을 공약을 했는지 반드시 부동산 투자하실 분이라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13 더불어민주당 공약 무엇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청자들 아십니까? 바로 전월세 상한제 아시죠? 제일 큰 몫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월세 상한제 부분이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어땠어요? 일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하면 전세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실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놨습니다.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강화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 하루가 다르게 올랐던 부분은 그만큼 투자해본 사람들이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많이 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결국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해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 전월세 상한제를 해서 하면 갑자기 시행이 되기 전에 많이 올려버릴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할 거고요. 더불어 임대인이 1억씩 올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월세로 전환하겠죠. 이렇게 되면 월세 전환율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에 또 한 번 부추기는 게 뭘까요? 금융, 대기업도 임대시장에 끼어들었다. 매일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금융가 쪽도 매일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은행도 하다못해 자기 건물에서 자기네가 은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은 향후에는 월세 받고 살 수 있는 기업들과 일반 민간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업과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기업은 그러면 어느 시장에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킬까요? 결론은 세입자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곳, 역세권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역세권에 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나 잘 되는 곳, 도심권에서는 역세권에 이미 고층 빌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고층 빌딩을 사서 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은 중구 나머지 있는 땅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의 중랑구라든가 도봉구, 뭐 노원구 이런 쪽에 들어갈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쪽도 임차인이 쉽게 들어갈 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심권에서 그들보다 무엇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선점입니다. 선점. 지금의 분명한 거는 야당이 됐다 하더라도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은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월세 시장으로 더욱더 가속화되면 지금은 내가 월세를 놓고 살 정도의 돈이 없다. 그럼 얼른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전세를 놓고 소액으로 선점을 하시면 그게 월세로 전환될 때 팔기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도심권, 가급적이면 더블 역세권에 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선점을 해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점을 해두라고 해서 베드타운에 선점하시면 안 되겠죠. 사람은 항상 오르는 곳이 역과 주거 환경이 쾌적한 곳, 거기다 학군까지 좋은 곳이라면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죠.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직장인이 많아도 밤 되면 깜깜해요. 살기 어렵겠죠. 여성분들 특히 또 퇴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결코 전세가가 당장은 높다 하더라도 월세 놓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심권에 가급적이면 더블 역세권에 가급적이면 큰 도로에 가까운 물건은 무조건 선점하신다면 대기업과의 싸움에서도 미리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정책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거, 월세 전환율은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거. 그래서 월세 놓는 상품이 더욱더 인기가 있을 텐데요. 뒤늦게 아주 뒷블럭에 있는 것들은 벌써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나중에 세가 안 나갈 확률이 높아요. 세 안 나가면 아무리 월세 받고 싶고 이 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내가 또박또박 월세 받고 싶은데 제대로 안 나가면 안 되겠죠. 항상 그래서 더블 역세권 이상의 제일 앞에 도로변 가까운 거 이런 거 선점한다면 절대로 뺏길 리 없다. 그리고 나중에도 오히려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서 정부 정책 알고 지나갑시다. 알면 이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 불보듯 뻔합니다. 될 곳에 투자하십시오. 비싸도 그쪽이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팔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 분석 서초동으로 가보겠는데요. 서초동 저번 주까지는 도곡동 했죠. 서초동은 바로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데 서초동이 바로 서리풀이 무성하다 해서 상서로운 풀이 자란다 해서 상초리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우면산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잠을 자는 곳 바로 그 앞이니까 그 풀들이 얼마나 상서로운 그런 뜻을 갖겠습니까? 상서로운 곳이기 때문에 법원도 있고 교육대도 있고 또 사람들도 쾌적한 곳에 잘 지낸다고 보여지는데요. 서초동은 바로 우면산에 흐르는 여러 갈래의 물이 누가 만나냐면 설해마을의 물과 만나서 다시 그 물이 동작동의 물과 만나서 어디로 가냐? 한강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하는데 이 서초동이 참으로 정말 재밌는 말들이 많습니다. 서초동을 끼고 우리가 남부터미널 쪽에 보면은 남부터미널 쪽에 옛날에 산재를 올리던 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재를 올리는 당이 있었고 서초동의 서초역 쪽으로는 바로 옛날에 왕씨 일가 있죠. 옛날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태조 이성계의 꿈에 나타나서 우리 후손들을 제발 죽이지 말고 멸하지 말고
좀 잘 좀 보살펴달라고 했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인성기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서 왕실가를 죽이던 곳에 거셨다가 태조 인성계가 그래 왕실가를 멸하지 말라 그래서 왕실가가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근처 1451번지 일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교대 쪽에 보면은 삼풍 아파트 쪽에도 또 정시일가도 있었고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이 임영대군이 또 살았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또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 후손들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서초동이 어때요? 계속 무한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지금의 정실가들이 모여 살던 또 전곡마을도 있고 산재를 올리던 산당도 있고 이런 곳이 바로 상서로운 곳이라고 해서 서초동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초동은 여전히 지금도 부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찬 정보 전해주고 계시는 김정미 원장님의 알짜 매물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솔루션 매물 두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매물은 어느 곳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도 솔루션 매물, 제가 눈이 나빠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콕콕 집어주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오늘도 솔루션 매물로 우리 한번 부자되게 정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오랜만에 들고 나온 매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처음 들고 나오는데, 바로 논현동 매물입니다. 사실 제가 논현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논현동 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호선 강남구청역과도 도보 4분, 또 분당선과 거기다가 9호선까지 있습니다. 여기 안 나타났는데 9호선까지 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지분은 15.2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3제곱미터로 투룸에 적당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은 2016년 6월 준공으로 지금 5층까지 벌써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이라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로 놓을 시는 2억 5천 정도 가능하면 투자금 얼마요? 2천만 원으로 전세시는 이용할 수 있겠고, 월세시는 이 동네와 굉장히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3천에 9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대출에 1억 5,700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월세시는 8,300만 원 투자, 전세시는 2천에서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논현동 추천 포인트를 든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웬만한 지역은 다 더블 역세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바로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7호선까지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이런 곳에 확실한 입지로 인해서 임대 수요 풍부합니다. 여기가 바로 선릉역인데 제가 전에 선릉역이 9호선이 생길 때 한번 이 주변을 돌아다녔더니 밤늦게까지 골목까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강국 특구 지정에 의해서 고급 인력층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의리 요즘에는 성형 많이 유행하죠. 그 다음 피부 미용.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성들 피부도 이쁘잖아요. 한류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수술도 하고 가는데 그런 곳이 바로 의료관광 특구리 지정된 곳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하시는 분들 큰 굵직굵직한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 주변에 있습니다. 합정동에는 YG 엔터테인먼트 하나 있다면 여기는 바로 JYP,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김우빈 요즘 뜨는 친구 김우빈, 이미숙이 나오는 그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도 있고요. 스튜디오가 줄비해서 스튜디오를 바로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골목골목 어머 집 예쁘다라고 지나갈 정도면 바로 스튜디오가 골목골목 있기 때문에 주거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류문화 체험 공간이 굉장히 늘어나죠. 강남구 구청장님도 얘기했듯이 정말 외국의 관광인들을 많이 모으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다음 포상 관광이 이루어지면은 더욱더 경제 효과를 많이 누릴 곳, 씀씀이가 많은 지역으로 변모할 곳이 바로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강남구는 개발 흠프, 불황 모르는 지역,
계속 나오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금 뜨는 곳, 경쟁률이 높은 곳, 최근 얼마 78.1 최고 청약 경쟁률을 이룩했죠. 그렇게 비싼 단가인데도 그러고 정말 불황을 모르는 곳입니다. 불황을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교통도 굉장히 좋아요. 선정능력,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한승역세권이라는 거죠. 한승역세권에 위치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골목골목 보시면 여기 스마일 표시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에요. 다 빼곡히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요. 굵직굵직한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자주 마주할 수 있고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우리나라 요즘 굉장하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곳에 또 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타 지역과의 이동이 편리하겠죠. 바로 KTX가 들어서요. GTX가 들어서요. 인천공항철도가 들어서요. 그 잘난 한금노선 9호선, 2호선 다 있다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교통 뚫리고 쾌적성까지 갖췄어요. 왜? 영동 지하도로 복합개발이 지하도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라팡스처럼 그런 라데팡스처럼 그런 거리가 형성되고 정말 외국에서 청년들, 젊은 건축사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리,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실행을 안 한 부분이라 정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매물 직접적으로는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코너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도 스튜디오 사무실이고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에요. 코너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 탁월하고 채광 탁월한 부분이 있겠죠. 이 매물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외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갑니다. 외관 내부 고급스럽고 특이하다. 그리고 이 매물에 있어서 장점 바로 좀 이따 나올 텐데 3베이 구조입니다. 6m, 4m 코너에 이루어져 있고 세탁기, 에어컨,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1층에 보안문 통해서 들어가고 코너면 뭐가 좋아요? 주차시설 뺐다 집어넣었다 귀찮죠? 주차시설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3베이 구조예요. 거실이 있고요. 양쪽에 방이 있기 때문에 자녀하고 사시는 분들 좀 사생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녀도 좋고 엄마도 좋고 다 좋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형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구조고 이렇게 어떻게 무인 택배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CCTV 주차해놓고 굉장히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데 CCTV로 확인을 해드렸어요. 아파트와 같은 관리 시스템 좀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 1층도 보안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시설 코너라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 일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찬 매물 정보까지 도와주시는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도 참석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4월 20일에 세미나 준비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소액 투자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간혹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번개같이 오셔야 되는데 정말 투자할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소액 투자로 해서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뺄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뺄 수 있는지, 팔 수 있는 물건인지 이런 거 제대로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사신 것도 갖고 나오셔도 되고요. 사실 분도 세미나 신청하세요. 02-316-0000 수시로 상담해드립니다. 세미나 예약 꼭 하시고요. 네. 네,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 번개같이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솔루션 매물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네. 웬만하면 더블 역세권은 아니면 소개도 안 합니다. 최근에는 그만큼 팔 수 있는 물건, 팔기 쉬운 물건. 자, 역시나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이지만 이 매물 자랑스러운 거는 강남대로에 접해 있다는 겁니다. 신분당선, 그 다음에 3호선, 양재역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11.90제곱미터, 실사용은 23.45제곱미터입니다. 빨간색을 잘 안 보이는, 하얀색이 안 보여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제가 바꾸는 걸 몰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하나, 욕실, 주방,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 중에 2층. 왜 4층 중에 2층이냐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데 주차장을 뒤가 약간 높다고 지하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4층 중에 2층이 돼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층 중에 3층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2억 3,500원 투룸입니다. 투룸. 전세 시 2억 1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전세 투자 시는
2,500만 원이면 소액으로 가능한 매물입니다. 도곡동 투룸 2,500입니다. 매매가 2억 3,500, 월세시는 2,000에 9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대출액 1억 3,200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대출시는 8,300만 원 투자. 전세로 일단 놓으십시오. 전세시는 2,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도곡동 강남대로 매물입니다.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정말 이 매물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강남대로에서 우리가 걸어서 삼성 본사를 가는데 건물 한 동이 다 삼성 직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레벨이 높겠죠. 일단 월급이 많고 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관리비도 밀릴 일도 없고 월세도 밀릴 일이 없이 너무너무 잘 내더라고요. 이 강남대로에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임차 수요. 거기다가 대기업에 다니는 임차인을 갖고 있다. 뿌듯하시겠죠? 예. 교통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도곡동 하면 명문 학군, 명품 주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택가격 속승 요인 있죠? 공시지가가 해마다 제일 많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도곡동입니다. 그 도곡동 공시지가 올라가면 땅값이 같이 상승하죠. 땅값 상승하면 어때요? 집값도 상승하다는 소리하고 일치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 롯데 본사, 바로 강남대로의 옆에가 롯데 본사예요. 롯데타운이 형성된다면 삼성타운 형성했을 때 금액 제일 많이 반영이 됐고요. 우리가 개발 호재가 발표될 때도 오르지만 제일 먼저 유동인구 많이 나오는 거는 입주 시점입니다. 그 입주 시점에 가장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집은 없으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 학교가 많은 지역에 주거지 딸랑 있는 그 지역에 바로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바로 서초IC 강남대로 테헤란로를 걸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개발 호재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도곡동 매물 이렇게 도곡동이지만 바로 양재역 도곡동 이게 바로 강남대로예요. 강남대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바로 테헤란로에 접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걸어서 롯데타운, 삼성타운 간다. 걸어서 간다? 쉽겠죠. 강남 엄청 막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대기업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금융의 허브, 대기업, 호강효과 톡톡히 볼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 양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반경 300m 이내니까 향후에 중상향 때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공원과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많고 말죽거리의 지역이죠. 바로 여기가 도곡공원이 있고 말죽거리 그 사이가 바로 역동적인 곳입니다. 역동적이니까 부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빌딩숲으로 이루어져 있죠. 강남대로입니다. 빌딩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임차 수요 굉장히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학군에 따른 거라든가 직장인이 굉장히 풍족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이런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을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딱 요게 저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강남대로에서 그냥 보이는 곳 바로 저기가 내 집이야. 지나가면서 버스 타면서 친구야 저기가 내 집이야. 굉장히 뿌듯하겠죠. 주변에 학원가도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바로 들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강남대로 버스가 74개 이상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웬만한 거 다 쓰기 때문에 대기업들 반드시 판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다 여기서 거주하고 움직인다는 거. 두고 괜찮을 지역입니다. 도곡동 다세대 매물 보시면 주목할 만한 게 현무암. 제가 현무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뻥뻥뻥뻥 뚫리고 다크 그레이 색깔, 라이트 그레이 색깔로 이용하고요. 옷 꼭대기 탑 보면 징크 아세요? 징크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징크 판넬이 이루어져서 웬만한 단독주택 정말 고급스럽게 짓는 그 단독주택과 같은 외관을 갖춘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겠죠? 7m 도로보 강남대로가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방감, 통풍감, 채광, 탁월해서 외롭다 할 때도 바로 맑아질 수 있는 곳 그런 지역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엘리베이터,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가 되고 에어컨, 무인 택배 시스템, CCTV, 안전 보안 장치를 통해서 내부에 출입할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도로변에서 바로 내 집에서 대로변이 보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매물 주변에 쾌적함성까지 갖추고 있고 2억 3,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전세시는 2억 1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전세시는 2,500만 원 투자, 월세시는 2천에 90만 원, 대출액 1억 3,200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월세시는 8,300만 원, 전세시는 2,500만 원, 소액으로 확실한 거 묻어놓으시면 팔 수 있다 없다? 팔기 쉬운 매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솔루션 매물 두 곳은 논현동 매물과 도곡동의 매물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